정신과적인 질환을 앓는 분들을 옆에서 지켜보면 도저히 일상생활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정신과적인 병을 극단적인 방법, 뇌를 제거해서 수술을 해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갖게 된 것 같아요. 당시에는 수술도 되게 위험했었어요. 피부를 절개를 해서 두개골에 구멍을 뚫어서 이 톱으로 싹둑싹둑 잘라서 뼈를 뚜껑을 열어서 내막을 연 다음에 말 그대로 전두엽을 잘라내죠. 미국 그 유명한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여동생 로즈마리 케네디가 전두엽 절제술을 받은 환자더라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동네 신경외과. 네, 우리 동네 신경외과 조성윤입니다. 오늘은 좀 특이한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정신병 치료에서 뇌수술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예전에 정신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전두엽 절제술이라는 걸 했었거든요. 전두엽 절제술이라는 건 말 그대로 뇌에서 전두엽을 덜어내는 겁니다. 이런 류의 수술을 정신외과, 사이코서저리라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구독! 사실 이런 내용들은 저도 아주 활발히 사이코서저리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책에 나오는 내용이고 역사적인 내용이고 또 아주 일부의 병원들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정도로 전문 시험 공부할 때 열심히 외워서 시험 보는 용도로 쓰긴 했는데 실제로 이런 수술들이 많이 쓰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두엽 절제술이라는 것은 1935년 포르투갈의 신경정신과 의사 안토니우 에가스 모니즈에 의해서 개발됐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뭐냐면 약물 효과가 떨어지고 또 부작용은 심하고 이런 시절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정신과적인 병을 약물 치료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극단적인 방법, 뇌를 제거해서 수술을 해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갖게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약물 치료가 별로 효과가 없었던 만큼 당시에는 수술도 되게 위험했었어요. 지금처럼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부작용도 크고 큰 위험을 가지고 수술에 임해야 됐던 시절입니다. 전두엽 절제술이라는 것은 피부를 절개를 해서 두개골에 구멍을 뚫어서 이 톱으로 싹둑싹둑 잘라서 뼈를 뚜껑을 열어서 내막을 연 다음에 말 그대로 전두엽을 잘라내죠. 전두엽과 측두엽이나 두정엽이나 이런 뇌의 다른 부위들과의 연결고리를 다 끊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홀라당 덜어내죠. 그러면 수술을 하고 나서 처음에는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강박 증상이 있는 환자들이 일시적으로 증상이 개선된 걸 경험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곧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감정 표현이 둔화된다거나 인격이 변화되거나 판단력이 저하되는, 때로는 무기력해지는 그런 변화들을 경험을 해서 이 수술이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누구나 좀 느꼈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영상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미국 그 유명한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여동생 로즈마리 케네디가 전두엽 절제술을 받은 환자더라고요. 이분이 수술을 받고 나서 전두엽 절제술의 부작용에 대해서 널리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 수술이 얼마나 비윤리적인지 이런 비난도 거세졌었다고 하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무시무시하고 힘든 수술이었을 텐데 왜 했냐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정신과적인 질환을 앓는 분들을 제대로 보지 못한 분들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옆에서 지켜보면 도저히 일상생활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박장애를 예로 들자면요, 손이 지저분하다, 여기 뭔가 오염이 됐다, 이런 강박이 있으면 손을 씻어야 됩니다. 손을 어느 정도 씻느냐면요, 피부가 다 벗겨질 때까지 손을 씻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 손에서 피가 날 정도로 손을 씻는데도 뇌에서 자극이 되니까 안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평생 지속된다 그러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수술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을 했을 것 같죠. 그만큼 치료가 힘들고 절실했던 게 아닌가 이해는 되지만 해서는 안 될 일이었죠. 좋아요. 전두엽 절제술을 처음 시행했던 의사 안토니우 에가스 모니즈는 1949년에 이 전두엽 절제술 관련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고개가 좀 갸우뚱하죠. 어쨌든 전두엽 절제술로 인해서 정신과적인 치료 중에서 사이코서저리라는 분야가 개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두엽 절제술의 장점은 유지를 하고 단점들은 낮추는 여러 가지 사이코서저리들이 제안이 됐고 실험적으로도 시행이 되고 실제 환자들한테도 시행이 됐었습니다.
anterior cingulatome라고 하는 건데 뇌 일부만을, 좀 더 작은 부분만을 포커싱해서 제거를 함으로써 강박장애나 만성통증 등의 효과를 봤다고 하고요. 전두엽절제술에 비해서 부작용은 훨씬 적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저는 anterior cingulatome를 하는 경우를 한 번도 보지는 못했었고요. 교과서에서만 봤습니다. 이런 이유는 대부분 이 단계까지 가기 전에 최근에는 약물치료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또 약물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선뜻 이런 부작용이 있는 수술, 뇌를 파괴하는 수술에 동의하는 환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아주 획기적으로 나온 사이코 서저리가 있습니다. DBS, Deep Brain Stimulation, 신분해 자극술이라는 건데요. 우리 채널에서 들어본 적 있었는데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파킨슨 환자들 수술할 때 많이 씁니다. 파킨슨 환자들이 약을 먹고 좋아졌다가 약물에 대한 반응이 점점 떨어지면서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시기쯤에 깊은 특정 부위를 자극을 하면 그걸로 인해서 증상이 호전되는 사례를 경험을 했었고요. 또 이 치료를 손떨림 환자들, 양쪽 손이 이렇게 손이 많이 떨리는 본태성 떨림 환자들한테도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술을 증상에 따라서 특정 정신건강의학 질환에다가도 적용을 해서 수술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울증이나 강박장애 등에 심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었고요. 앞에 말씀드린 그런 수술에 비해서 훨씬 부작용이 적고 비교적 수술은 좀 정밀하기 때문에 그나마 널리 사용되는 수술이고요. 이 수술 같은 경우는 뇌에 구멍을 뚫습니다. 뇌를 크게 여는 게 아니라 구멍을 요만큼 뚫어서 그 구멍 안으로 전극을 씹습니다. 전극을 쭉 넣고 그 전선을 피부 밑으로 연결을 해서 쇄골 밑에다가 배터리를 요만한 걸 넣습니다. 그 배터리하고 연결을 해놓으면 뇌 특정 부위가 그 배터리에 의해 전기 자극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기능을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 강박이라든지 우울 증상을 좀 조절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전두엽절제술을 처음 시행했던 안토니오 에가즈 모니즈를 비판을 했었는데요. 또 비판할 건 비판하지만 이런 파이어니어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다른 치료법들, 비교적 안전하다고 알려진 DBS나 TMS, ECT 같은 약물 치료 이외에 뇌 자체를 뭔가 자극을 해서 치료 효과를 얻는 방법들을 개발하는 제일 첫 시도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칭찬받아 마땅하고 존경받을 일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전두엽절제술이라는 거는 역사 속의 수술로 남고 사라져 갔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좋은 치료법들이 점점점 발전이 되고 있고 언젠가는 그런 시도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정신과적인 질환들이 약물 이외의 다른 치료법들로도 상당히 정복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